네, 안녕하세요. 토토쌤의 물리학 Q&A 토토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MRI의 기본 원리가 되는 라모 프리퀀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채널을 이제 또 개설하게 된 이유도 이런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이런 궁금해 하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보고 그걸 정리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채널로서 한번 여러분들 이용을 해 보시라고 이렇게 좀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일단 제가 지인인 그런 구독자 중에 이제 한 분이 자기가 이제 그런 신경과 의사로 이제 진료를 하는데 자기가 MRI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그런 이미징 메커니즘이나 뭐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물리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제 아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환자들에게 충분히 그걸 이제 설명해주고 이제 진료를 정확히 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보다 이제 구체적인 그런 이제 보다 정확한 물리학적인 그런 개념과 이제 원리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싶은 그런 주제나 그런 내용이 뭐 물리학적인 어떤 연관이 있으면은 저에게 이런 댓글이나 혹은 이메일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런 형태의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MRI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MRI는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척추 뭐 디스크 아프다 해서 병원에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가면은 의사가 이게 진짜 디스크 뭐 협착증이 맞는지 그걸 판별하기 위해서 뭐 CT나 이제 MRI를 찍어 보라고 권하죠. 근데 CT는 이제 뭐 뼈 같은 건 잘 보이는데 이런 뭐 신경 같은 건 잘 안 보여서 뭐 정확한 뭐 진단을 위해서는 그런 뭐 MRI를 뭐 꼭 한번 찍어 보라고 이렇게 진료를 이제 권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레졸루션이 좋은 그런 어떤 영상 인체 영상 측정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MRI는 이제 Magnetic Resonance Imaging의 약자고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이제 MRI는 원래는 이제 NMR, 즉 Nuclear Magnetic Resonance라는 어떤 화학이나 이런 분석 화학이나 이런 기기 분석에서 나온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화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술이 일제 이제 일상생활에까지 의료기기에까지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는 이 두 가지, 즉 어떤 마그네타이제이션, 즉 자기화, 우리가 자석에 대해서 배웠듯이 그런 자석의 성질하고 그 다음에 레저넌스, 공명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가 이제 공명이 될 때 가장 이제 많이 흡수가 되고 이제 방출이 되는 그런 두 가지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이런 생체의 자기 신호,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수소 원자의 자기장 신호인데요. 수소 원자, 즉 양성자의 어떤 자기 신호를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이미징을 해서 이제 컴퓨터로 영상으로 변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의 스핀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양성자 또한 이런 2분의 1인 스핀, 양성자 역시 이제 페르미온인 이런 2분의 1짜리 스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기 모먼트가 생긴다고 했죠. 즉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모먼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기 모먼트를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이미징을 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이론적인 배경으로요. 제가 이전에 자기 쌍극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루프에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즉, I 곱하기, 전류 곱하기 이 면적을 한 게 바로 우리가 자기 모먼트, 뮤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그 자기 자기 상극자는 바로 이런 그 자석하고 막대 자석하고 동일한 그런 효과를 가지는데, 즉 n극이 위에 있고 s극이 아래에 있는 이런 막대 자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이런 막대 자석이 그 어떤 균일한 자기장 안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 토크를 받아서, 돌림 힘을 받아서 이제 그 자기장과 이 마그네틱 모먼트가 같은 방향으로 이제 얼라인, 정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이제 토크가 이제 뮤 곱하기 B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진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돌림 힘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그 문제로서 이런 그 쌍극자가 약간 이제 자기장이 그 위쪽으로 걸려 있는데 쌍극자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회전하는 이런 토크를 받아서 이렇게 단진동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그 뭐 원자 핵이나 전자나 실제로는 이게 그 어떤 스핀, 각 운동량을 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자체가 이제 돌고 있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만약 이걸 양성자로 생각을 하면은 이 자체가 어떤 그 스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자전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그 이것도 하나의 그 자기 상극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스핀을 가지고 있고 전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자석의 성질을 가지는 자기 상극자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런 그 자기 상극자가 균일한 이런 그 이걸 우리가 Z 방향의 그 자기장으로 했을 때, 이 자기장에 놓여 있을 때 경우를 따져 보면은 이때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이미 그 가운동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기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물체가 다시 이제 얼라인이 되겠죠. 역시 그 자기 모먼트 때문에 얼라인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그냥 단진동을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잘 따져 보면 이게 이렇게 그 축이 이 Z축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운동을 합니다. 회전을 운동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회전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그 세차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그 프리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런 그 세차 운동이 일어난다는 게 아주 그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자기 쌍극자가, 즉 뭐 원자 핵이나 혹은 전자 같은 이런 스핀을 가진 자기 쌍극자가 이런 자기장에 있으면은 이게 이제 세차 운동을 하게 되고, 즉 스핀은 이제 그 Z축으로 얼라인 되려는 한 성질이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에너지는 그 마이너스 뮤 곱하기 마이너스 뮤 도트 B 형태로 주어지고요. 그러면 이게 그 스핀의 방향과, 즉 양성자 같은 경우는 이제 스핀과 그 자기 모먼트 같은 방향이겠죠. 플러스 전하니까. 그래서 이 자기 모먼트의 방향과 이 자기장 방향이 반대될 경우에 이게 플러스 뮤 B가 돼가지고 이때가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가 에너지가 낮고 에너지가 높은 상태니까 항상 에너지는 낮은 쪽으로 이제 물질이 이제 운동을 하니까 스핀이 다시 이제 그 이런 그 자기장의 방향을 향하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가 두 형태로, 즉 이 경우는 이제 플러스 뮤 B가 되고 이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뮤 B로 주어진다, 이런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때 돌림 힘은 이제 뮤 곱하기 B, 이 토크는 그렇게 주어진다는 건 이전에 그 자기 상쇄할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그 실험으로서 이런 이게 하나의 그 자기 상쇄할 때 세차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차 운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지구 중력장이 이렇게 균일하게 밑으로 당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자기장을 이제 균일하게 위로 이제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이제 자기장이 그냥 밑으로 걸리는 경우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세차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은, 이렇게 돌면은, 이게 지금, 이게 아무튼 축을 중심으로 돌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지금은 이제 이게 축이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축에 어떤 그
그 회전축 자체가 이렇게 그 세차 운동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세차 운동을 좀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구하기 전에 일단 그 용어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수소 이온, 즉 양성자라고 가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MRI에 사용되는 그 우리가 보려는 그 대상 자체가 이런 그 양성자를 우리가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이런 수소 이온이냐 하면 수소가 그 물을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인체의 한 70%가 이제 수분이라고 합니다. 물이기 때문에 그쪽 이 H2O에서 그 H, 즉 수소 이온의 어떤 우리가 그 방향이나 그 어떤 그 배열의 어떤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사람 인체 대부분의 어떤 장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수소 이온들이 실제 물 분자와 같이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즉 양성자의 스핀이 그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면은 그 MRI에서는 이런 그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다시 그 주어진 자기장으로 온라인이 되면서 방출되는 이제 전자기파를 어떤 픽업 코일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 전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역으로 이제 어떤 그 이미징의 어떤 그 정보를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양성자 수소이온의 양성자의 어떤 상태가 그 반응 상태가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수소이온 즉 양성자의 어떤 상태가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가 측정하려는 그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양성자가 스핀을 가진 입자라고 했습니다. 전자와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자전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자전하고 있을 때는 이제 가운동량을 가지죠. 그걸 우리가 S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가운동량을 우리가 스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스핀은 양자역학적으로 2분의 1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만 가지게 되고, 플러스 2분의 1인 경우를 우리가 스핀 업이라고 하고, 다운인 경우는 스핀 마이너스 2, S가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가질 경우를 우리가 스핀 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Z축으로 측정을 했을 때, 자기장을 Z축으로 걸어준 채에서 Z축 값을 측정을 했을 때, 이게 SG가 스핀 2분의 1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고, 실제로 그 값은 이제 SG 값은 이제 2분의 1 곱하기 H 바를 해줘야 됩니다. 이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이제 그런 물리량이 더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한 축으로 우리가 이 스핀의 정보를 측정했을 때 그 값이 2분의 1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건 X축으로 측정한 경우에 우리 SX가 2분의 1이 되고 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게 이런 스핀에 대한 값은 우리가 측정하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양자역학적인 가장 기본적인 불확정성의 원리와도 연관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핀과 사실 어떤 물체의 스핀 상태는 스핀 업, 다운인 상태가 같이 이제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어떤 이제 확률로 이제 주어지는 건데, 우리가 측정을 하면은 이게 스핀이 업이 되든 다운이 되든 둘 중에 한 상태로 이제 지정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양성자의 스핀은 가운동량을 가지고 그 값이 이제 플러스 2분의 1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주어진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스핀 가운동량의 방향과 뮤, 즉 자기 모멘트 방향, 즉 자석의 어떤 N극 방향과는 서로 이제 같은 방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플러스 전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또 이제 그럼 뮤와 S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뮤는 어떤 상수 곱하기 이제 이 S 가운동량이 될 텐데, 그 상수를 우리가 감마라고 합니다. 감마 벡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시오라고 해서 자기 회전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원소마다 이 감마 값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NMR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감마 값을 우리가 측정을 하면은 그 원소의 어떤 그 성분을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수소 양성자라든지 뭐 탄소 원자라든지 이런 물질마다 이 감마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NMR 신호에서 이 감마 값을 역으로 이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마 값이 나오면은 이걸 구성하는 그 물질의 요소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NMR,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경우에는 이 감마가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은 2m분의 2 곱하기 G는 그 란데의 그 G 팩터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전에 그 전자 얘기할 때 그 G 값이 2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마가 이제 m분의 2가 되고요. 그래서 G 값도 란데 G 팩터도 역시 이런 그 물질마다 다른데 양성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G 값이 5.585가 이제 됩니다. 만약 이게 전자라면은 감마 값이 2m분의, 즉 m 대신에 이제 전자 질량이 되겠죠. 전자 질량분의 2,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G가 이제 그때는 란데 G 팩터가 2가 되는 값이고요. 그래서 G 값이 즉 뮤가 감마 S인데 이제 만약 전자 같으면은 감마가 이제 m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 정도 어떤 그 용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양성자가 이런 균일한 자기장에 들어가서 받는 운동에 이런 세차 운동에 이렇게 주파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축이, 즉 회전축이 이렇게 원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 운동에 어떤 주기가 있을 거고 원 운동에 어떤 주파수가 있을 겁니다. 주기의 역수가 이제 주파수가 될 거고 그 주파수를 우리가 라모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RI 혹은 NMR에서 얘기하는 라모 프리퀀시는 양성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축이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는 진동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팽이가 중력장에서 회전할 때 이 팽이가 이렇게 세차 운동할 때 구하는 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실제로 거의 같고요. 이건 양자역학적인 현상이지만 우리가 그런 고전역학의 방법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해도 역시 적용이 되고요. 그럼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양성자가 어떤 지금 스핀의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이제 즉 오른손 법칙에서 이제 회전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스핀 방향이 이쪽이라는 얘기는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때 토크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즉 이 스핀에 의해서 발생된 자기 모먼트가 뮤가 이쪽 방향이고 그다음 자기장을 우리가 G 방향을 위쪽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럼 이제 뮤 곱하기 B가 이 쌍극자가 받는 토크라고 했습니다. 돌림 힘. 그럼 즉 뮤 곱하기 B 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방향이 나오죠. 토크 벡터의 방향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즉, 쌍극자의 어떤 S의 벡터, 즉, 가운동량이 이 토크를 받아서 조금 이렇게 토크 방향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은, 토크라는 거는 dt분의 시간에 대해서 이 가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가 토크로 정의하기 때문에, 즉, 여러분 뉴턴의 이 법칙을 생각하면은 운동량에 대한 시간의 변화가 뭘로 주어지죠? 그건 그냥 힘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힘의 방향이 운동량을 변화시키듯이 각운동량의 방향은 뭐가 변화시키냐면은 이 토크가 변화시키는 거죠. 그럼 토크가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 회전축의 방향이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휠 겁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휘게 되고, 그럼 또다시 이 방향에서 또 토크가 어디로 걸리냐면은 또 우리가 뮤 곱하기 B 하면은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고개 수직인 방향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또 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축이 계속 이렇게 휘어지죠. 이 축이 휘어져서 결과적으로 이제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세차 운동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이 세차 운동에 어떤 주기, 즉 진동수 오메가는 즉 각 진동수라고 하죠. 오메가를 우리가 오메가 L이라고 하면요, 즉 라모 프리퀀시라고 해서 오메가 L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이런 토크에 대한 각운동량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배열이 이제 S, 즉 스핀의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고, 지금 자기장은 이제 B가 Z축으로 걸려 있고, 두 사이 각을 우리가 파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S 곱하기 사인 파이 하면은 어떤 우리가 회전 루프가 있죠. 우리가 라모 프리퀀시로 회전하는 축의 어떤 회전 반경이 있을 겁니다. 그 회전 루프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반지름이 이제 S 사인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델타 t만큼의 시간 동안에 이게 축이 살짝 이동한 거리는 S 사인 파이 곱하기 델타 세타 이렇게 한 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 델타 t분의 델타 s를 구하면은 즉 단위 시간분의 이 각운동량, 토크의 변화량을 구하면 이건 S 사인 파이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세타가 돼서, 우리가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는 요게 이제 축이 한 바퀴 도는 축이 이렇게 돌아가는 속도, 각의 속도가 되죠. 그래서 이걸 오메가 L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S 사인 파이 오메가 L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감마는 또 뭐가 되냐면은, 감마는 아까 우리가 미우 곱하기 B, 즉 자기 모먼트하고 이 자기장의 곱으로 주어지고 사이각을 우리가 사인 파이라고 했으니까 미우 B 사인 파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은 우리가 오메가 L을 구할 수 있는데, 오메가 L이 S분의 미우 곱하기 B가 돼서 이걸 우리가 즉 감마라고 정의하면은, 즉 감마는, 즉 미우는 이제 감마 S,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정의한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시오 감마가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해 보면은 이제 감마가 2n분의 E 곱하기 G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게 라모 프리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모 프리퀀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양성자의 질량, 전자 전하량, 그 다음에 G 란데 G 팩터 값을 넣어서 구해보면은 1테슬라당 한 42.5MHz가 나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이게 요건 이제 프리퀀시 F를 구한 거고, 2파이 F를 구하면 이건 이제 오메가 L을 구하는 건데, 오메가 L로 우리가 환산을 하면은 2.67 곱하기 10의 8승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MRI 병원에 가서 촬영했을 때, 예를 들어 300MHz MRI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이 자기장을 몇 테슬라를 쓰는 건지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메가가 바로 감마 곱하기 B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감마 벡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즉 오메가 L과 이제 B는 이제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외부에서 걸어준 자기장, 즉 인체에서 이렇게 걸어준 자기장 값이 바로 라모 프리퀀시와 비례하기 때문에, 즉 1테슬라당 42MHz 정도니까 여러분들 만약 300MHz면 이게 몇 테슬라에 해당하는지 값이 나오겠죠. 네, 그럼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MRI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MRI에서는 이런 양성자의 스핀이 그게 이제 두 가지 형태를 가진다고 했죠. 스핀이 업인 경우, 다운인 경우. 그래서 스핀이 업인 경우, 즉 자기장과 나란한 경우가 에너지가 더 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너지가 마이너스 뮤비로 주어지고, 반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이제 뮤비가 된 상태죠. 그래서 대부분의 근데 만약 인체에 우리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정확하게 이제 이런
양성자의 스핀은 크게 이제 스핀이 업인 상태와 이제 다운인 상태가 이제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물론 그 스핀이 이제 업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제 반반으로 거의 나눠져 있다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분포는 사실 어떤 볼츠만 분포라고 해가지고 즉 E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에너지 곱 나누기 KT 이런 형태의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핀 업의 개수가 사실 스핀 다운의 개수보다 많지만 그 차이는 그 한 3ppm 즉 100만 개 중에 한 3개 정도 이제 많은 그 정도 차이가 되고요. 근데 이 정도 개수라도 이게 아보가드로 수만큼 사람의 인체에는 이제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의 그 많은 개 이런 그 양성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수는 이제 충분히 어떤 시그널을 내기에 충분한 개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게 이렇게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 스핀이 이제 세차 운동을 한다고 했죠. 이 값을 우리가 Z축 상에서는 이 값이 BZ에 비해서 즉 우리가 외부에 걸어준 자기장을 우리가 B라고 하고 이런 그 스핀들이 이렇게 정렬됨으로써 생기는 자기장 우리가 그 M이라고 합니다.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M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M 값은 이 B 값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는 측정을 못하고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 스핀을 약간 우리가 그 눕혀 놓습니다. 눕혀 놓으면은 그 우리가 이걸 X 방향으로 이렇게 눕혀 놓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눕히냐 하면은 이 스핀이 업인 경우하고 다운 경우인 경우를 정확하게 이제 반반으로 나눠주면은 그 경우는 스핀이 이제 누워있는 경우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건 양자역학의 어떤 그 중첩인 원리 때문에 그런데, 즉, X 방향으로 스핀이 이제 플러스 2분의 1인 경우는 이건 SZ가 2분의 1인 경우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가 정확히 이렇게 반반 섞여 있으면 우리가 스핀이 SX 방향으로 배열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Y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가 그 에너지 차가 아까 E뮤B가 된다고 했죠. 그럼 그때 해당하는 빛의 파장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즉 H바 곱하기 오메가가 이제 빛의 에너지인데 그럼 그 오메가 거기에 해당하는 그 스핀 업과 스핀 다운인 상태의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그 빛의 파장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오메가가 뭐가 되냐면은 정확하게 이제 오메가 L과 일치합니다. 즉 라머 프리퀀시에 오메가와 일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스핀이 2분의 1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핀이 2분의 1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1인 2분의 1이니까 그걸 빼면 정확하게 1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1에 해당하는 에너지 차이가 바로 그 H바 곱하기 오메가 L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즉 라머 프리퀀시로 동일한 어떤 전자기파를 걸어주면 예를 들어 아까 그 우리가 한 150MHz 아까 40MHz당 한 45MHz당 한 1테슬라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주파수 예를 들어 45MHz를 걸어주면은 그러면 이제 1테슬라짜리 걸려있는 이런 원자핵 스핀을 바로 이렇게 눕게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핀 플립이라고 하는데 이 라머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를 걸어주면은 이 스핀 플립이 일어나서 스핀이 이제 X 방향으로 눕게 되고 X 방향 누우면서 이렇게 자전을 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자전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전자기파는 펄스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끊어주면은 얘가 다시 이렇게 디케이를 하게 됩니다. 즉 릴렉세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완이 돼서 다시 그 Z축 방향을 온라인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디케이 할 때 그 릴렉세이션 되는 타임이 각 어떤 티슈 조직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의 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이미징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런 릴렉세이션 타임을 우리가 이런 그 XY 축에서 측정하는 거 우리가 뭐 T2라고 하고 이쪽을 그 Z축에서 측정하는 거 우리가 T1 모드라고 해서 여러분들 병원 같은 데 가시면 이제 뭐 T1 모드로 측정한 이미지랑 T2 모드로 측정한 이미지가 이제 영상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스핀이 이렇게 그 자기장을 걸어줘서 그 외부의 전자기파로 스핀을 플립을 시켜서 스핀이 릴렉세이션 되면서 이렇게 그 릴렉세이션 되죠. 그때 돌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픽업 코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 신호를 이제 디텍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이 코일에는 그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코일의 어떤 플럭스, 즉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그 패러다이 원리에 의해서 여기 어떤 유도 그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도 기전력이 생기게 되고 그 신호를 우리가 그 해석을 함으로써 우리가 바로 그 이미징을 할 수가 있는 원리가 되고요. 제가 그 기회가 되면은 구체적인 어떤 그 이미징 원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 MRI에서 우리가 그 세차 운동, 즉 그 양성자, 즉 수소 원자가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는 이유와 거기서 어떻게 그런 그 이미징을 얻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세차 운동의 주기를 우리가 그 라머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했고, 이 라머 프리퀀시가 바로 빛을 라머 프리퀀시에 또 빛을 혹은 전자기파를 쏴주면 이게 바로 이런 전자의 그 스핀을 업다운 시키는 이게 하나의 그 에너지의 공명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에너지를 가장 잘 흡수하고 잘 방출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공명 현상이 일어난 이유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외에도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뭐 댓글이나 또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그 MRI가 사실 중요한 이유도 최근에는 이런 그 퀀텀 컴퓨팅 자체도 이런 MRI 혹은 그 궁극적으로 NMR이죠.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현상을 이용해서 구현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고, 그게 이제 꽤 이제 성공적인 결과를 또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퀀텀 컴퓨팅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이런 그 스핀의 어떤 중첩, 슈퍼포지션 현상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스핀이 있을 때 이게 어떤 조화롭게 움직이는 그런 그 인탱글먼트, 이제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죠. 그 양자적인 어떤 결맞음 상태를, 코헤런스 상태를 유지하는 걸 우리가 인탱글먼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그 현상까지 이제 고려를 하면은 이게 이런 그 퀀텀 컴퓨팅을 또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컴퓨팅 자체도 슈퍼컨덕터, 초전도체로 이제 구현하는 시도도 있고, 뭐 레이저로 하는 경우도 있고, NMR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아이언 트랩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이런 그 스핀의 어떤 중첩 현상, 그걸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께 이해를 하시면은 그 굉장히 이제 어떤 그 파급력이 있는 그런 그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더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그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